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지금 평화협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화요일 오전에 회의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서로 간의 합의점들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한 달 동안 뭐 고민할 건 이미 다 고민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전쟁은 끝내자. 다만 어떻게 끝내느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끝내자라는 건 양쪽이 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 입장.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푸틴은 전쟁 끝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찜찜한 상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양쪽 다 전쟁을 끝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요구들이 서로 오고 가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로 만든다. 이거는 지금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내부 디테일에서는 약간 지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요번에 주장하고 나온 부분 이야기가 나오죠. 나토의 19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질 때 있었던 그 북대서양 조약 중에서 제5조 조항이 있는데, 그 제5조 조항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지금 휴전협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보증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보증인들이, 협정에 동참하는 보증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침략이나 군사작전 혹은 위장된 전쟁 혹은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일 이내에 협의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보증한다라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협정을 맺었을 때 이것을 보증하는 보증인들이 여러 국가들이 이제 증인 참석하듯이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만약에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3일 이내에 회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된 보증인에는 이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5개 나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나라들이 터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를 지금 추가 보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터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어떤 기준에서 선택이 된 것인지는 저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역 국가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다 가입이 되어지는 회원국들이라는 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일부 분쟁 지역이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네츠크 공화국하고 루안스크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화국이라고 독립을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죠. 그리고 또 크림 자치공화국, 크림 공화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안전 보장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 보장 못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안전을 보장 못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이번에 휴전협정을 하게 될 경우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 지역을 그냥 독립국 지역으로 내버려 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거를 중립국 지역으로 포함시키지를 않고 여기는 안전보장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거다라는 어떤 선전포고의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쪽이 문제였었죠.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 도네츠크 공화국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주변 지역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구파들, 위험한 구구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민병대, 이 사람들하고 이 돈바스 지역 주변에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민족 후예들,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 간의 민족적인 갈등이 계속 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것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립국 선언을 하겠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할 정도로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구구파들이 계속 그 지역에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대량 학살을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아니 우리 러시아 민족을 누가 이렇게 괴롭히느냐, 알고 봤더니 이 나치주의자들이구나. 그럼 나치주의로부터 이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명분을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도네스코나 루안스크 이런 데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내주기는 싫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어떤 안전은 보장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우크라이나는 중립화하고 그리고 침공받지 않는 것으로 안전 보장을 약속받는 것으로 하되, 이 도네스코하고 루안스크 지역은 그 안전 보장에서는 예외로 하겠다. 예.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예외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요. 분쟁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묘수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불씨가 계속 남아있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 또한 우크라이나는 외국 군사 기지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군사 정치 동맹에 가입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사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겠다. 이게 이제 중립국 선언 내용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비동맹 그리고 비핵 중립 국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협상 대표들이 서류에 사인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랑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러시아는 또 푸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테니까 서로 간에 또 국리가 있겠죠. 뭔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협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아마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면 젤렌스키랑 푸틴이 직접 만나서 서명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미카일로 포돌리아크라는 사람은 크림, 세바스토폴, 그다음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제안됐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보좌관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러시아 협상단이 우크라이나 측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았다. 어떻게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검토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고, 그 후에 모스크바가 답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메딘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결국에는 러시아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수긍을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상황을 전개를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키 같은 경우에 독립국 지역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골치 아픈 이 민병대, 이 아조프 민병대, 이 극우 이 세력들, 이 아조프 민병대, 이 골치 아픈 민병대를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묘수로 지금 이게 이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쟁 지역이니까 차라리 니는 거기 가서 계속 싸워라라고 그냥 이렇게 밀어놓고 우크라이나대로 그냥 중립국 선언하고 우리는 중립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래,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골치 아픈 애들이 지들끼리 싸워. 거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그쪽 지역에서는 계속 싸워도 되는 땅이야. 니들끼리 싸워. 그냥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라는 의지는 양쪽 다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새로운 진전은 양측이 한 달 이상의 전쟁 끝에 휴전을 위한 공통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현재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115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1824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39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집계가 유엔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유엔에서 뽑은 거라서 실제 피해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